어쩌다 보니 중년이 된 모든 대한민국 어쩌다 중년들의 대변인 식인종이 아닌 김인종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쥐락펴락했던 장영자가 아닌 방영주 사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수다를 떨까 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중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중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도 네. 중년이기보다는 소녀의 꿈을 갖고 살고 있는 박영주입니다. 네, 그래요. 정말 이분은 특별한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어쩌다 중년 한번 나오시죠? 이렇게 하면 아유 제가요 전 잘 못해요 이러는데 이분을 제가 안 지가 한 6년? 7년 가까이 되는데 언니 어쩌다 중년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진솔되고 나도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모신 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와서 앉아 보니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전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다 떨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유튜버를 딱 보면서 네. 나도 저기 가서 수다 떨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네. 언니한테 빛난 게스트가 돼야 될 텐데 네. 하는 부담은 있지만 네. 그냥 이 자리를 즐기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하면 돼요. 네. 네. 부동산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30대 때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30대 말이 되니까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 40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네. 이런 부담이 너무 오더라고요. 그래서 40을 어떻게 맞이할까라고 했던 대안이 그래 공인중개사 일을 하자. 멋지네요. 온 전국을 다니면서 네. 그 멋진 자연을 보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세상에 빛난 사람이 되어보자 이런 취지가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됐고요. 네. 한 16년 정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부동산을 해보니까 나 정말 잘했다. 내가 그걸 왜 했지? 내가 다른 거 했을 걸. 뭐 이런 거든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원래 수채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이 수채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마음껏 볼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기대로 부동산을 시작했고요. 토지만 전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전국을 다 다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분류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보람도 느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회의감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일이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한 16년 하면서 이 결론은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고 네.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요? 네. 사실은 우리 한국이 참 네. 땅덩어리가 맞아요.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땅 따먹기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저희 나라 국토가 이제 임야가 많고 좁지만 본래 사람들의 성향이 뭔가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쵸.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고 또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자연이 내 것이다. 내가 뭐 등기 필증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자연이 다 네. 내 것이다. 네. 네. 우리 영주 씨한테는 20대, 30대, 40대, 50대 네. 이렇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인생을 보내면서 네. 내가 그래도 네.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뭐가 될까요? 물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했지만 네. 저는 이제 그 제 시대에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30대 중반에 제가 혼자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혼자 살게 된 어떤 제 소망이라 그럴까? 물론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듯이 네. 제가 혼자서 자유롭게 살면서 가족이라는 부분을 좀 뭐 잃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가장 인생에서 잘한 것은 혼자 된 것이 잘한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혼한 것을 가장 잘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혼을 네. 해봤기 때문에 네.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또 이혼을 해봤기 때문에 저만의 자유로움도 또 얻을 수 있었고 네. 지금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저 근처에 있지만 네. 아들은 좀 멀리 있어요. 근데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딸이? 근데 엄마와의 삶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해를 해줘요. 왜냐하면 엄마의 삶이니까. 그 혼자라서 좋은 것이 제가 우리 영주 씨를 볼 때는 네. 너무나도 그 열정적으로 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일 가운데 혼자였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네.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네. 혼자여서 그 일들을 다 해냈다라는 거죠. 네. 그 중에 요즘에 첼로를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배우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자녀들이 이제 저도 셋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녀한테 양보를 해요. 네. 근데 우리 영주 씨는 그걸 다 하나씩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첼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첼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본래 40을 맞이할 때 공인중개사 일을 했고 또 50을 맞이하는 게 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네. 그때 공부를 했던 게 경영학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그 60을 맞이하는 게 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 그래서 사실은 첼로는 그 60을 맞이하는 제 모습에 제 자신한테 자축하기 위한 준비였고요. 선물? 네, 네. 저한테 저만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60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준비하지 않으면 제 60은 그렇게 빛나는 60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60을 새로운 삶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첼로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을 네.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통의 여성 중년들과 좀 다른, 근데 그게 우리 영주 씨를 보면은 네. 누구를 한 번씩 생각하냐면 대박난 영화배우 윤여정. 네, 참 윤여정 씨를 좋아하는데 그분을 보는 것 같아요. 소신 있게 행동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책임을 지고 자녀들에게도 또 그러한 뭔가를 끊임없이 주려고 하고 네. 영주 씨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박인 게 네.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또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치원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제가 산속에 살았어요. 아버지 직업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많이 보고 상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연을 보면서. 근데 저의 이런 잠재 의식이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네,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었었어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늘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네, 정말 저랑 네. 그 마음이 같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4시에 만나기로 하면 3시부터 설렘이 온다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니까 설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첫사랑을 생각하면 설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나이에도 첫사랑을 감정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야. 또 함께 꽃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생각할 때마다 네. 대화할 때마다 굉장히 설레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나의 비타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비타민. 네. 네. 제가 어쨌든 그 50대 중반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하고 설레이고 그쵸? 행복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 내가 우리 영주 씨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중년 채널을 보면서 제가 정말 괜찮은 남성 중년, 괜찮은 여성 중년이 있다면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도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그냥 불현듯 드네요. 괜찮겠죠? 네. 누군가는 계속 그 꿈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인연이라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노력하고 꿈꾸면 내가 꿈꾸는 분은 어디엔가는 계시지 않을까요? 역시나 마음은 전혀 늙지 않는 중년들에게 좀 박수 한번 그 사랑 제가 화이팅 할게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계속 뭔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요즘 공부하는 건 또 지금 뭐 시험 공부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그 시골 쪽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겁 없이 제가 도전을 했고요. 손해평가사가 뭐예요? 아, 농업에 관련된 보험이에요. 그 이제 음. 보험금을 평가하는 일인데 음.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네. 즐길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네. 무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음. 목표가 있는 것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게 저희 목적이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영주 씨를 보면 늙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아.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늙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늙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에너지 저에게 팍팍팍 좀 주시고 네. 앞으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날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년들에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를 보고. 저는 소녀 같은 꿈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철없이 꽃을 보면 예뻐할 줄 알고 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낄 줄 알고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하려고 도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루어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뭔가 결과물이 보이는 것만 도전하잖아요. 결과물이 보이는 걸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제가 늘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고 또 언니처럼 제 주위에 에너지가 넘치는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제가 감사드려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앞으로 장차 내가 할 계획, 나의 인생 계획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함께라는 거를 이제 지금부터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 많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네. 그 소소한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누리는 게 아니라 작은 소소함 속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그런 꿈을 많이 나눠요. 그래서 오늘은 꽃길을 만들고 내일은 너를 위해서 수영장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저는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잘할 수는 없지만 맛있는 국수를 삶아서 맛있게 먹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S라인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네, 늙지 않고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영주 씨를 통해서 참 많은 걸 알아가고 채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다 중년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영주 씨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나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열심히 살아온 중년들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힘내시고 나에게 선물하는 영주 씨에게 제가 저를 선물하고 싶네요. 이렇게 우리는 수다로 이 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다를 떨고 싶거나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희노애락을 풀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메일 주소 여기로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